저희 남편은 원래부터 고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본인의 그런 성격을 잘 숨기고 살아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전까지는 안 그러더니 결혼 후에는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도 그런 기미가 보였었는데 왜 그것을 그냥 넘어갔는지 저 자신이 원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제 남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첫 번째 주기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제 엄마는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었고 그 전에는 아버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의 생일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편은 나와 함께 엄마를 추억하러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예전처럼 엄마의 기념일을 대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자신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집안일도 신경 쓰지 않고 죽은 친정의 기념일을 중요시하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말에 분노하여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싫으면 조용히 좀 해. 나는 남편이 싫어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자 당황스러워서 말이 막혀버렸어. 하지만 어이없어서 나도 한마디 했어. 아니 여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첫 끼일 챙기는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참, 정말 기가 막혀서 당신 진짜 내 생각보다 더 인성이 바닥이구나. 그리고 같이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겠다고 하면 되지. 죽은 엄마니 뭐니 집안 채도 안 남겼다는 이런 말을 뭐 하러 해. 당신 정말 말하는 거 문제 있는 거 말했어. 아, 자꾸 말도 안 되는 욕을 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한테 남길 재산 싹 날려먹고 가신 분한테 뭐가 좋다고 내가 찾아가냐고. 장모님한테 받은 돈보다 길 챙기러 가서 쓰는 돈이 더 많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꽤 그래 소리 좀 지르지 마. 뭐 지금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 부모님 길을 챙기자고 하는 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돈을 들키니 많으니 따져가면서 사람 우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약속을 가는 차 안에서 우리 두 사람은 정말 크게 싸웠어. 얼마 후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표정을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이 상해 있었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어. 이런 남편과는 제가 끝내야 할 때였어. 그래서 집에 도착한 다음 남편을 붙잡았어. 기다려. 방에 들어가지 마. 할 말 있으니까. 뭐 할 말 있어? 아, 그래요. 한번 다 해보세요. 왜 스스로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된 건데요? 남편이 이렇게 많이 실수하고 또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이혼 소스와 서류를 찾아냈어요. 서류는 숨겨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문서들을 남편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노래한 이혼. 나는 먼저 준비해왔어. 봐, 이 이혼 소용이 가해야 할 손해배상 소장이야. 참고로 손해배상은 나의 것이 아닌 것뿐이야. 한번 천천히 검토해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하자 남편은 현혹스러워했어. 서류를 살펴보자 곧이어 남편은 놀랍게도 나에게 울부짖었어. 사랑하는, 내가 잘못했어.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 나는 경솔했어. 사랑하는, 이혼 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만 취소해주면 안 돼. 나는 이야기를 멈추자 남편은 이야기를 멈추어 다시 시작했어. 난 옳은 남편이었어. 난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풀어주고 돈을 벌었어. 그리고 너 같은 인간에게 왜 이혼 소송을 취소해줬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너도 제대로 생각해봐. 나는 내 자리에 주저앉지 않겠어. 남편이 빌어도 차분하지 않았어. 나는 단지 남편이 내 앞에서 울먹이는 것만 보았어. 그땐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하며 시작한 거야. 남편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어. 남편은 가공식품 회사에서 영업을 맡아 한 직장인이었지. 남자의 도를 잘 모르는 인간에게 다가왔을 때 왜 이혼 소송을 취소해줄까? 절대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승진도 빨리 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제 기분을 잘 맞춰주었어요.
결혼 전까지도 제 기분을 잘 챙겨주었어요. 미리 우리 부모님이 지역에 재산이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용돈을 안 주셔도 된다며 자랑투성이었죠.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면이 벗겨졌어요. 그 사람은 내가 몰랐던 문제가 많았어요. 부모님이 일을 멈추신 후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났어요. 엄마는 폐쇄 결정에 대해 사죄하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어머님을 위로해 주려고 노력한다. 결국 도움을 주는 것은 아빠의 공장 매매에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그동안의 어머님의 힘든 노력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함께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자주 집을 나가 친정을 돕는다. 어머니의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머니가 공장 폐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한동안 친정 가다가 오늘은 공장 매매를 준비하고 있어서 도와야 해. 그리고 오빠도 바빠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 듣자마자 남편이 인상적으로 말했어. 아이, 공장을 폐쇄하고 장모님이 사업 망쳤다. 그래서 왜 그런 큰 결정을 내리고 남편은 대출로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해야지. 장모님이 아까운 돈을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아빠가 공장 운영을 했었어서 엄마 혼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을 매매하는 것 같아요. 손실을 줄이려고 대출도 받고 결정을 늦출수록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폐업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당신이 말한 대로 돈을 다 날리기 싫은데 앞으로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찾아봐야겠네요. 대출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지 고려해봐야 하겠어요. 뭔가 어렵겠지만 완전히 처가가 됐으니 이제는 알아서 챙기고 가야겠어요. 왜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애를 쓰다가 이 상황이 된 것인데 위로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며 책임지기 싫다는 말은 좀 아니지 않아? 진짜로 너무하지 않아? 결혼할 때는 몇몇이 내 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좋아해주는데 내가 손해본 것도 아닌데 내 돈을 낭비했다고 하면서 맞들어진 말이야. 자랑한 후에 내 남편은 부잣집 출신이라 했는데 지금은 내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떡하지. 공장은 어떻게 해야 팔 수 있을까? 그래도 팔면 돈이 남을 거니까 최소한 내가 먹여 살릴 필요는 없겠지? 남편이라도 대우받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체면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혼자 힘들게 하는 엄마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필요한 소리는 하지 않아도 돼. 또 우리 친정의 재산이 당신의 체면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쓸데없는 말을 할 거라면 아예 입을 다물어라. 남편과 나는 결혼할 때 서로를 사랑해서 시작했어. 대체적으로 남편이 자꾸 무리한 짓을 해서 다투게 됐어. 결국엔 친정의 재산 문제로 끝나서. 남편은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친정의 재산에 대해 과도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변화를 깨닫게 됐어. 충격적이었어. 가장 놀랍던 건 남편의 태도 변화였어.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어. 전에는 친정이 부유했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 나는 윗사람이었고, 그래서 남편이 나를 잘 대우했던 거겠지? 친정의 상황이 변하자 남편은 내게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 본인이 윗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아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친정이 중요하니까 남편이 나를 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부터 태도가 변했어.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그런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젠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 옆편에 내가 술 마신다고 하면 술상을 바로 내게 해야지. 아, 퍼즐을 하고 있어? 진짜 집구석들 얼마다 안 나네. 당장 차려. 우리 엄마가 너 하는 꼬라지 보면 아주 화가 날 거야.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점점 제게 말했어요. 무례하고 무식한 말투가 있었지만 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변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화도 나지만 항의해도 남편은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항의해도 남편은 이해하지를 않더라고요. 아,
내가 뭐 가진 게 있냐고 남편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걸 알면 넙죽넙죽 알겠다 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랑 사는 게 있지? 정말 너무하네. 나한테 이득 따지려고 결혼한 거야? 돈 보고 결혼한 거냐고. 그래도 남편은 이 모든 일에 대해 잘못한 점이 없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매일 놀랍고 실망했어요. 사양합니다. 저는 한국어로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적어주시면 한국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남네요. 남편에게 엄마에게 용돈을 매달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남편은 그지 가질 돈 없는 장모님에게 용돈까지 줘야 하냐? 아, 나는 줄 돈이 없어. 요즘 세상에는 가족 사이에서도 기브앤테이가야. 사실 남들 관계라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냐고 생각 좀 해볼라 하냐? 아, 그리고 장남인 형님도 계신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엄마 혼자 지내시는데 연금만으론 부족하다 생각하냐? 아, 오빠도 엄마에게 용돈 준다던데 우리도 큰 돈은 아니라도 꾸준히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신라래도 준다고 했으니까 물어본 거지? 결혼 초부터 협의한 게 통장 많으니까 용돈 주기로 합의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변하느냐? 난 내가 말했잖아. 돈 없는 척하는 거 치러질 생각 없다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니까. 알겠지? 결혼 초엔 상황이 달랐으니까. 사실 지금은 아빠도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재산도 없이 지내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 하느냐. 그렇게 당신 막히게 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고려해 볼 수 있잖아. 시어머니도 이런 상황이면 똑같이 할 거야. 당신은 그땐 또 상황이 다르게 생각하지. 장모님은 원래 재산 많은 분이었는데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고. 아이, 우리 엄마는 경우가 다르게? 어쩌면 나는 장모님한테 줄 돈 없어. 정말 화가 나서 남편과 싸우면서 쌓이고 있어요. 하지만 대화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나는 엄마에게 몰래 적은 돈이라도 보내주기로 결정했어요.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이해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친정 엄마에게 용돈을 비밀리에 보내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게 되었지만 그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잘해주더니 저희 친가가 기울고 나서는 저에게 아주 쌀쌀맞게 대하는 거였어요. 남편을 통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것 같았지만 공장이 팔리고 나니 이제는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보내는 용돈 사건으로 남편과 크게 싸운 뒤에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공장에 가서까지 난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매매한 공장은 다음 달부터 매입한 사람에게 넘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이번 달까지는 아직 엄마 소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장 내에 남아있는 짐을 빼는 중이었어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 공장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데 그 태극기들이 아직까지 공장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친가 상황을 알게 되자 친가 공장에 달려갔다는 건데 시어머니는 공장에 남아있던 태극기를 보고 미친 듯이 다 떼어서 공장 앞마당에 놓고 보기 좋게 불태웠다고 해요. 그것을 보고 나온 친정 엄마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는데요. 이딴 애국할 시간에 우리 아들 등의 핏자국이라도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다 애는 것인데 너희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잡아먹게 생겼나?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뭐 그렇게 잘난 게 많아서 대들고 개소리하며 태극기를 걸고 애국하는 척하지 말고 교육 좀 받으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쓰러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지만 그동안 이 정도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피하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께 말했어요. 엄마, 공장에는 아직 CCTV가 남아있는데 도둑이 들어올까봐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더라. 그 CCTV 영상을 보내줘. 경찰에 신고해야 해. 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돈이나 왕래가 많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다고.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신고해야겠어요. 그래서 CCTV에 찍힌 시어머니가 태극기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출두 명령이 떨어지자 시댁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어요. 난리를 치며 제게 소리를 쳤어요. 왜 경찰에 신고했어? 고. 내가 한 일이니까 단순한 일이야. 아무것도 신고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취소하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가 죽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가족의 가세가 치우쳤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화가 나면 남의 공장 부지에 가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무식하고 무례해요. 당신이 어떻게 할 줄 알아? 경찰이 처벌할 거라고 생각해요. 태극기 훼손은 중범죄에 해당해요. 어머니가 처벌받을 거예요. 이런 행동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 사건이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친정 엄마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게 돼서 기쁘네요.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들렸어요. 친정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에요. 조심하고 건강하게 다녀와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제 큰일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 걱정은 안 하시고 암 치료에 돈이 부족해서 집을 은행에 넘기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 한 채라도 남겨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너랑 오빠 앞으로 남겨줄 게 없게 되었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전 울면서 그런 건 생각 말라고 몸부터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엄마 몸부터 챙겨야지. 그런 생각을 왜 해? 내 걱정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은 엄마 몸 나을 생각만 해요. 내가 자주 보러 올 테니까. 혼자 남은 엄마가 암 투병까지 하시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친정 엄마 병문안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한번 병문안 가자고 하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겨우겨우 한두 번 갔기는 했는데 그마저도 불성실한 태도로 병문안을 했어요. 엄마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고 입 꾹 다물고 앉아만 있었어요. 이렇게 행동해도 좋아? 중학생애도 아니고 아픈 장모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해. 아이, 어쨌든 오긴 했잖아. 안 간다고 하는 거 붙잡아서. 데리고 왔으면 된 거 아니야? 나는 뭐, 장모님 병한 태도마저 한 소리 들어야 돼. 결국 엄마 병문안을 와서도 남편과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좋기도 했지만 엄마가 암에 걸린 이유 중에 시어머니가 준 스트레스도 있을 것만 같아서 남편의 이런 태도가 더 기분이 나빴어요. 한두 번 같이 왔다가 매번 싸우니까 그 뒤로는 뭐, 저 혼자 엄마 병을 다녔어요. 진영아, 혹시 엄마가 먼저 떠나고 나면 내가 행복해야 할 텐데. 엄마는 크게 걱정이야. 사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많이 속상하겠다. 사위가 너무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야. 엄마는 이렇게 종종 제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켜 드리고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은 다 보는 눈이 있으셔서 제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전 그게 내내 죄송했어요. 엄마가 암으로 아픈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제가 걱정을 얹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엄마도 어느 정도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보낸 저는 정말 서로 개울장를 치를 때도 남편은 거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마지막까지도 저와 남편의 사이를 걱정하던 엄마가 떠올라 저는 더 서러웠어요. 그 이후 그때 하늘 마음속에 품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엄마의 첫 끼에 산소에 같이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앞서 이야기했던 그딴 소리를 한 것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간 준비해온 이혼 및 손해배상 서류를 던진 것이었죠.
이혼 소장은 제가 소송한 것이 맞는데 손해배상 소장은 좀 달랐어요. 손해배상은 남편이 회사에서 담당했던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겨 진행된 집단 소송이었습니다. 남편의 도가 돌변한 후부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도울 수 있었어요. 남편은 가공식품 회사를 다니면서 비만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직원들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저는 그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치케이, 자제에게 너 정말들 한유 쓰기? 왕와세 잘 알면 내그시해야 대로 했다냐 이런 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부자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보조제를 판매하며 과대 광고를 해달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대규모로 홍보하면 걸릴 수 있으므로 판매자들을 교육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매체에 광고를 내달라고 했어요. 또한 제품에는 판매 전 촉진제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저도 이런 방법이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전화를 녹음하고 비밀록사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남편의 회사에서 다이어트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남편은 곧 승진할 것이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이 잘 팔렸기 때문에 승진했어요. 그러던 중 부하 직원들을 집에 모아 술을 마시며 축하했는데 정말 보기 싫을 만큼 괴팍한 일이었어요. 내가 말했지? 내 말을 들으면 된다고 라고 하면서 행복했어요. 손해배상은 남편이 회사에서 담당했던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겨 진행된 집단 소송이었습니다. 남편의 도가 돌변한 후부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도울 수 있었어요. 남편은 가공식품 회사를 다니면서 비만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직원들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저는 그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치케이, 자제에게 너 정말들 한유 쓰기? 왕와세 잘 알면 내그시해야 대로 했다냐 이런 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잘 기억해야 한다. 너희보다 내가 한참 선배라는 것을 잊지 말라며 교훈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럴수록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예 선배님.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비용 절약을 해야 시선이 많이 남아. 비용 절감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배우심이라고 했던데 아직도 모르느냐? 아허 이해가 되지 않아. 어차피 가루로 만든다면 원료를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라서 속상하다고 해도 사용 가능한 원료를 사서 비용을 절약한다는 말이다. 알아둬야 한다. 계속 기억해도 나처럼 되기 위해. 남편의 승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권력 오용과 이로 인한 문제, 그리고 시위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시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이로 인해 이야기 전개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부분들의 물음표를 스페이스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부작용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화가 난 시위자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그 회사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제게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 보조제를 먹은 후에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왔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한 달 이상 나아지지 않아서 항의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분 분석을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성분 분석 결과가 알려지면 그 회사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항의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개발한 이 다이어트 보조제의 피해는 예상 이상으로 심각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더 명확한 증거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능선이 된다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거군요.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진행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결국 나름의 갈등 상황이 겪게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양쪽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되길 희망해요. 이혼 소액 취소 그리고 손해배상 소액 취소해줘.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당신의 말에 잘 따르겠어. 남편은 결혼 초부터 내 기분을 살살 맞춰주는 척하지만
내겐 웃으면서도 경스럽고 역겨웠어. 난 당신처럼 강약 약강한 사람과 함께 살 생각 없어. 당신이 범한 잘못은 당신이 갚아야 해. 부하 직원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소송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 당신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서 좋아. 당신이 바란 대로 할게. 이혼 이야기는 정말 아니야? 너무 냉정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너무 필요 없어. 당신은 강한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해. 과연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남편이 소송해도 망설임이 없었어. 그리고 소송 중에 다이어트 보조제 피해가 기사가 되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잘려. 손해배상을 받았고 소송한 분들이 응원해주면서 정의를 구현했다. 그 언니를 따라 이 소송을 치룰 수 있었던 건 언니 덕분이에요. 증거가 없었다면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신 언니의 남편이 담당자였다는 사실은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언니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혼 소송을 치르셨나 봐요. 우리는 당신 덕분에 승소했지만 언니도 마지막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힘내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겪은 분들처럼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로 끝났고 그 후 시어머니가 도와와서 저를 혼내더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지만 요점은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위치에서 이러한 일을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은 너무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해요. 남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내는 참지 않고 반발해야 해요. 이런 일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런 남편이면 좋아해도 짜증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서 남편을 존중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엄마가 너희 남편 나한테 전화 왔는데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나고 싶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에 내 신랑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도 승리로 이끌려 어머니가 자리를 떠나야 했던 것 같아. 너의 신랑은 그 후 어머니에게 빌면서 다시 연락은 재개하려 했지만 너는 그를 차단했고 변호사만을 통하여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어. 결국 이혼 소송은 수월하게 진행됐고 너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을 많이 받게 됐어. 현재 어머니는 실직 상태라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텅 빈 주머니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빚쟁이가 되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계셨던 시골로 내려와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어요. 옆 동네에는 오빠가 살고 있어서 가끔씩 오빠의 도움도 받으면서요. 우리 오빠는 아직 미혼이에요. 이혼 후 집을 처분한 돈으로 시골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아이와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혼했으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완벽한 이혼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그 남자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아프고 억울해요.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나를 보시는 중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혼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셨겠지만 잘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이제야 마음 편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남편 덕분에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붙잡힐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힘들게 받은 선물 같은 느낌이에요. 부모님도 하늘에서 나를 보시는 중이니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매일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수월하게 진행됐고 너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을 많이 받게 됐어.